으로 이 기사에 나오는 게 예. 4월 총선이 의대 증원의 변곡점이 될 수 있다는 전망도 있다. 오히려 이제 뒤집어서 이런 얘기도 해요. 무슨 얘기냐면 대학들이 이 아까 말씀하신 대로 대학교육협의회에 신입생 모집 계획을 제출하는 게 총선 후인 5월 말까지인데 총선 이후에 증원의 드라이브를 거는 강력한 리더십이 사라질 경우에 대학 내에서도 추진 동력을 잃어버릴 수 있다. 이런 걱정도 한다. 그러니까 여당이 만약에 총선에 패배할 경우에는 그렇지. 오히려 의대 정원 동력이 자체가 사라질 경우엔 우린 어떡하지? 없던 일로 해요. 또 없던 일이 돼버리면은 완전히 진짜 닥쳤던 게 지붕 쳐다보는 게 될 거 아니에요. 그렇죠. 그런 걱정도 하는데 제가 아까 말씀드린 이 의평원의 심사 있지 않습니까? 의대 교육을 할 만한 여건인가를 인증하는 것과 관련돼서 하나만 더 말씀드리면 다시 한번 중앙일보 지면을 보여주세요. 그 중앙일보 오른쪽에 보면은 김장 장갑 얘기가 나와요. 아, 저보고 깜짝 놀랐어. 네. 4배 증원 예정 충북대 김장 장갑 끼고 실습 이렇게 돼 있지 않습니까? 무슨 얘기냐면 이게 이제 지난번에 의대 증원분 배분한 대학 중에서 가장 큰 폭으로 이제 의대 증원이 늘어나는 대학이 네. 이 충북대예요. 네. 뭐 40몇 명에서 200명으로 늘어나나 뭐 그렇지 않습니까? 이 대학이. 그런데 이런 경우에 사실 충분히 그러면 이런 실습이라든가 교육을 할 준비가 제대로 됐느냐를 물어보면은 네. 아, 우리 참 그 정도까지는 준비가 안 돼 있어요. 지금 얘기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 기사에 2개 대학이 사례로 나오는데 하나가 강원대고 하나가 충북대입니다. 강원대의 경우에는 132명으로 정원이 늘어나게 되는데 지금은 49명 수준이에요. 네. 근데 이 대학도 우리가 증원이 갑작스럽게 결정이 됐는데 132명이라 그러면 지금은 서울대가 135명 아니냐. 서울대에 걸맞는 그러한 서울대 의과대학에 걸맞는 그러한 어떤 교수 충원이나 시설 확충을 하라는 얘기인데 그거 우리 쉽지 않다. 그리고 지방대의 경우에는 실습하려면 시신을 기증받아야 되는데 그것도 드물기 때문에 전국을 다 돌아도 지금 한 10구 정도를 기증받는 것도 지금 뭐 어렵다. 이런 얘기를 하고 그러면 이제 시신 한 구에 막 몇 명씩 달라붙어서 이제 해야 된다. 그렇죠. 이런 얘기를 하고 있는 거고 49명에서 200명 규모로 가장 큰 규모의 증원이 이루어진 충북대 의대 교수들의 경우에는 지금 의학용 라텍스 장갑이 부족해서 주유소 장갑이나 김장용 비닐 장갑을 학생들이 돌아가면서 착용해서 실습하는 경우도 있다. 의학용 장갑 하나가 600원짜리인데 이거 하나 600원이 없어서 그렇죠. 이거 하나 사주지 못하는 현실에서 우리가 어떻게 정부말을 믿겠느냐 이렇게 얘기를 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런 대학들의 경우에는 실습에 대한 준비가 제대로 안 갖춰져 있는 상황 아닙니까? 혹시라도 아까 말씀드린 이것에 대한 평가 과정에서 여러 가지 이 안 좋은 평가를 받게 되는 경우 이런 걸 핑계로 이 증원분이 줄어들 수도 있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하게 되면 2,000명 이 대목을 혹시라도 줄일 여지가 생기는 거죠. 그런데 그럴 경우에도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일선대학의 혼란 그리고 입시 현장의 혼란 이런 것들은 불가피할 수 있다. 줄여도 문제일 것이다. 이 말씀 드리는 겁니다. 그리고 윤 대통령이 한동훈 위원장의 중재를 받아들여서 한덕수 국무총리한테 지시한 내용이 일종의 뭐 의정 협의체, 대화 협의체를 만들어라 이거였잖아요. 근데 그 부분에 대해서도 사실 신문들은 굉장히 부정적으로 보고 있어요. 경향신문 3면 보시면 제목이 대화하자면서 서로 입장 불변, 협의체 구성 가능할지도 의문 이렇게 되어 있는데요. 간단하게 말씀드리면 그러니까 윤 대통령이 지시를 받아서 유연한 처리 방안을 찾으라고 지시를 한 거잖아요. 조경 보건복지부 장관이 행정처분에 대해서는 여당 의료계와 대화 논의할 수 있다 이런 입장을 보였다 그래요. 그렇지만 당장 대화가 원활하게 이루어질 가능성은 높아 보이지 않는다. 이게 경향신문이 전하고 있는 내용입니다. 정부는 27년 만에 증원을 내세우며 의대 증원의 방점을 두고 있지만 의료계는 이 친명 증원에 대해서 한 발 물러나야 대화가 가능하다고 보고 있다. 앞서 저희가 쭉 이렇게 말씀드렸던 내용하고 일맥상통하는 거예요. 더군다나 대화가 쉽지가 않은 게 일단 뭐 의대 교수들이 사직서를 제출하게 되면 그 다음에 의대 교수들이 할 수 있는 방법이 지금 의대 교수들이 주 한 100시간 정도씩 근무를 하고 그런다고 그러는데 지금 주 52시간 근무하겠다고 얘기를 하는 거잖아요. 당장 진료차질이 발생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라는 거 하나 하고요. 또 하나 지금 의협에서 의협 투표가 지금 진행 중인 상황이잖아요. 그렇죠. 근데 지금 결선 투표에 오른 두 후보가 모두 강경 성향을 보이고 있다고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향후 정부와의 대화 테이블에 나서기도 쉽지 않을 것으로 보인다. 이게 경향신문이 전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누구랑 대화를 해야 되는지도 정부는 결정하지 못한 상황에서 각자의 누구를 대변하는지 그 의사 단체가 누구를 대변하는지에 대한 입장도 다 다르고 그러니까 아까 말씀드렸지 않습니까? 전공의 단체 따로 있고 그다음에 개원의를 중심으로 한 의협이 따로 있고
또 교수들 단체가 따로 있고 이런 상황에서 대화를 할 수 있는 거냐 없는 거냐에 대한 입장이 또 다 다르고 대화의 전제 조건이 뭐냐에 대한 입장도 조금씩 다르고 그런 상황에서 정부가 앞서도 말씀드렸지만 누구랑 대화할지를 결정을 할 수가 없어요. 그런데 어떻게 대화협의체를 구성하느냐 이런 얘기 나오는 거예요. 근데 2,000명 양보할 생각도 전혀 없고. 그렇죠. 그리고 양보를 할 수 없는 배경에는 지금 아까 말씀드렸듯이 양보를 하는 것도 문제다. 2,000명은 지금 허무는 것도 지금 그러네. 그렇죠. 오도 가도 못하는 상황이 돼버린 거예요. 그렇죠. 지금. 스스로 그런 상황 만들어 놓은 상황에서 그러면 이 상황을 계속 끌고 가면은 의료 현장의 뭐 이런 문제가 해소가 안 되는 걸 넘어서서 더 악화될 수밖에 없다라는 걸 보여주는 게 동아일보의 경우에는 제목이 이렇습니다. 네. 의대 교수 사직서 전공의와 달리 한 달 지나면 효력. 그러니까 전공의들의 경우에는 지금 본인들이 막 그만둔다고 했지만 아니야 이거는 우리가 이 업무를 하라고 정부가 업무를 하라고 명령을 내렸는데 그거에 반발하는 차원에서 당신들이 지금 그만둔다고 한 것이기 때문에 그건 인정할 수 없어. 이렇게 그러니까 지금 대응하고 있는 거잖아요. 법률적으로 보면은 전공의들의 경우에는 예를 들어서 1년짜리 계약을 맺는다거나 이렇게 하면 계약 기간이 끝나면은 나갈 사람들이고 그러니까 이런 경우에는 정부가 진료 하라고 명령을 내리면은 해야 된다는 거잖아요. 그렇죠. 근데 의대 교수들 같은 경우에는 대부분 정년 보장이 돼 있는 그런 이제 신분이 보장돼 있는 사람들이잖아요. 이런 경우에는 민법상으로 그만둔다고 하면 한 달 뒤에 그냥 그 사직서가 수리가 되도록 돼 있다면서요. 그렇습니다. 그래서 이 기사를 보면은 말씀하신 대로 민법에 따라 한 달 후인 다음 달 25일부터 이 교수들에 대해서는 계약 해지 효력이 발생한다고 돼 있어요. 민법 660조에 고용기간 약정이 없는 근로자는 본인의 뜻에 따라서 근로계약을 해지할 수 있고 사직 통보 후 1개월이 지나면 효력이 발생한다. 이렇게 돼 있기 때문이죠. 그러면 다시 말하면 지금 요 한 달 내에 무슨 수를 내서 이 사직서 낸 거를 병원이 수리를 안 했지만 수리를 하지 않았더라도 이거는 효력이 된다는 얘기거든요. 네. 수리를 하지 않았지만 이 주 52시간 근무 등을 통해서 유지를 하고 있는 이 상황 내에서 뭔가 수를 찾지 않으면 결국은 사직서를 냈기 때문에 이것은 민법상 효력을 사직서의 효력이 사직 의사의 효력이 갖춰진다는 얘기고 그러면 교수들은 그만둬야 된다는 얘기입니다. 그 전공의들의 경우에는 진료 복귀 명령도 내리고 그리고 진료 유지 명령도 내리면은 어쩔 수 없이라도 해야 되는 입장인데 그거 거부하면 의사 면허 정지 처분을 내릴 수 있는 이런 이제 정부에서 행정력을 동원할 수 있는 수단이 있는데 의대 교수들은 그 수단이 없다. 그렇죠. 한 달 뒤면 끝이다. 다만 이 기사의 마지막에 이제 이런 대목은 나와요. 반면 일부지만이라는 단서가 있습니다. 소수설이라는 거죠. 네. 일부지만 복지부가 의대 교수들에게 진료 유지 명령을 내릴 수 있다는 시각도 있다. 의료법인데 이거는 의료법 제59조 1항은 복지부 장관 또는 시도지사가 보건의료 정책을 위해 필요하거나 국민보건에 중대한 위해가 발생한 우려가 있으면 의료기관, 의료인에게 필요한 지도와 명령을 할 수 있다고 명시하고 있기 때문이다. 이렇게 되어 있는데 그러면 아마 교수들 중에 일부는 법정으로 가겠죠. 이거. 그러면 골치가 상당히 아파질 겁니다. 이 뭐 국민들 입장에서 특히 환자들 입장에서는 이게 이런 사태가 계속 가게 되면 결국 수술도 못 받고 진료도 못 받고 그래서 누구 하나 죽는 거 아니냐 이런 공포심에 지금 시달리고 있는 상황인 거잖아요. 그러니까 애초에 첫 단추를 잘못 깨고 나니까 지금 문제 해결도 쉽지 않은 이런 상황이 된 건데 신문들이 사설에서도 관련 내용들을 지적하고 있어요. 한겨레 신문 사설 제목이 알맹이 없는 의정 갈등 중재 총선만 의식해서는 안 된다. 그러니까 뭐 하는 신용하지 말고 진짜로 중재할 거만 하라. 이제 이런 내용이고요. 경향신문 사설 제목도 대화 첫 바퀴 2,000명만 못 박은 정부 자세 돌아봐야. 이게 정부가 지금 잘못 풀어가고 있는 부분에 대해서 지적하고 있고요. 가장 눈에 띄는 건 조선일보 사설인 것 같아요. 어쨌든 같은 편이라고 우리가 보는 거니까 오히려 조선일보가 비판하는 게 더 뼈아프게 느껴지지 않을까 싶은데 사설 제목이 윤 내각은 소통 강화해야 대통령 먼저 실천을 이렇게 이제 사설 제목이 돼 있어요. 그러니까 관련 내용은 뭐 우리가 그동안에도 뚜차 많이 조선일보에서도 지적하고 보수신문에서도 지적했던 내용들과 일맥상통하는 거예요. 어찌됐든 간에 윤 대통령의 소통 강화 지시를 한 거잖아요. 늦은 감이 없지 않다. 이 부분에 대해서 조선일보가 지적하고 있고요. 이번 총선에서 국민의힘은 고전을 지금 면치 못하고 있는데 정치권과 전문가들 사이에서 여당의 고전은 여당 자체의 문제라기보다는 윤 대통령의 소통 부족에서 비롯한 측면이 크다는데 별 이견이 없다. 이렇게 사설은 전하고 있고요. 그 다음에 뭐 한동훈 위원장한테 1차 대전이라고 불릴 때 눈높이, 김건희 여사 명품백 논란과 관련해서 국민 눈높이 얘기했다고 해서 사퇴를 요구하기도 하고 KBS 대담은 사과보다는 해명 유지였다고 하고 해병대원 사망사건 수사 외압 의혹으로
뭐 공수처 수사를 받던 이종섭 전 국방장관을 호주 대사로 임명해 출국시키고 뭐 이런 등등의 것들이 전부 다 소통 부족에서부터 비롯된 것이다. 이렇게 지적을 하고 있고요. 윤 대통령이 이번에 의정 갈등 문제와 관련해서 소통을 하라고 강조한 것은 그나마 다행이지만 총선 결과가 어떻게 되든 윤석열 정부는 앞으로 3년을 더 일해야 한다. 국정은 국민 지지 없이는 불가능하다. 그러면서 마지막 문장이 지금이라도 윤 대통령이 달라진 모습을 보여줬으면 한다. 이게 조선일보 사설 내용입니다. 그렇게 예의를 갖춰서 썼지만 진짜 애둘러서 둘러 돌아가가지고 좀 바뀌어라 이런 정말? 얘기를 하는 거죠. 근데 이게 정확히 말씀드리면 윤석열 대통령이 의료인들하고 소통하세요라고 지시를 했는데 네. 한덕수 국무총리 내각 여러분 의료인들하고 이제 소통하세요 이렇게 얘기를 했는데 조선일보 뭐라고 한 거냐? 유체 이탈이다. 당신부터 당신이나- 손해라. 네, 너나 잘하세요라고 지금 한 겁니다. 조선일보가. 네. 스픽스는 말하는 언론입니다. 대세는 유튜브, 그중에서 스픽스. 좋아요, 댓글, 구독, 알림 설정. 여러분이 저희를 사랑해 주시고 우리가 여러분을 사랑하는 4가지 방법입니다.